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우리 조나단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느 시점에 게임을 그만두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더 중요한 사람이 현실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엔드포인트를 주고 싶었습니다. 대충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죠? 예. 근데 이거 대박이야. 아니 뭐가 엔드포인트야? 이번 시즌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부캐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아니 엔드게임 컨텐츠 해보지도 않는 게 수두룩해요. 진짜 처음으로 PoE2에 푹 빠져서 플레이 타임을 꽤 길게 투자했는데 이번 시즌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PoE2, 특히 이번 시즌이 앞으로 액션 RPG의 기준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PoE2 플레이 타임이 길어지면서 느낀 건데요. 확실히 매핑 시간이 길어지니까 절대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인생의 역전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시즌 초반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환영, 심연, 의식 이런 위주로 열심히 돌았는데 중간에 업데이트가 됐죠. 탐험 아틀라스 포인트가 생기기도 했고요. 대탐험 효율이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 시즌 그걸 메인으로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갈된 마나 룬이라는 퀘스트템을 먹었는데 워낙 엔드게임 퀘스트들도 방대하고 많아서 별거 아니겠거니 인벤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쇠스랑이라는 아이템이 핫하길래 어디서 얻는 건가 봤더니 아니 뭐야 이 퀘스트템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퀘스트템을 얻기가 엄청 어렵다는데 저는 그냥 이거 대탐험 보스 돌다가 죽었나 보더라고요. 퀘스트가 정말 재밌는 게 고갈된 마나 룬이라는 이름에 맞게 내 캐릭터의 마나가 만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그걸 위해서 아이템을 전부 다시 맞추고 패시브 스킬 트리 전부 바꿔야 하는데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쇠스랑을 받고 그냥 상점에 냅다 올려서 올리자마자 바로 700 디바인 정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거 뭐 1시간에 10 디바인만 꾸준히 벌어도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방에 700? 이때부터 게임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매핑을 하기 위해서 서판에 투자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서판 하나에 몇 디바인씩 하는 것을 망설임 없이 구입해서 도는 거죠. 마법사의 피벨트까지 구입해서 매찬 200% 넘게 맞추고 매핑을 도니까 떨어지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결국 라키아타 혈통잼도 직접 먹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 빌드 볼 때 구경이나 해봤지 사실 이걸 직접 내가 이번에 직접 흔히 대박이라고는 아이템들 여러 먹어보면서 이 게임이 이렇게 복잡하고 지나치게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집중되지 않고 나름 골고루 다양한 유저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게 되는 힘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중심에는 결국은 경제 시스템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기본적으로 쇠스랑이 필요한 캐릭터가 아니었고 이게 계정 기속 아이템이잖아요. 저는 이걸 먹어서 기분이 좋았겠지만 정작 내 캐릭터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 아이템을 주우면 먼저 상점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확인하고 내가 필요 없어도 그걸 팔고 내가 필요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필요한 아이템을 주는 콘텐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재미를 느끼는 콘텐츠를 해도 결과적으로 나는 강해질 수 있다. 이게 PoE2 엔드게임의 다양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실증을 많이 느끼는 제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부캐를 키웠을 텐데 이번 시즌은 부캐 생각도 안 나고요. 빌드 변경도 플리커로 이전하고 나서는 변경도 최소화되고 콘텐츠 소비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이번 시즌은 어느 정도 캐릭터 파워가 나오고 나서는 다른데 눈 안 돌리고 대탐험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평소에 더 자주 하던 균열은 이번에 아틀라스 스킬도 전부 못 찍었고 매번 언젠가 꼭 해야지 하고 있는 바알사원 콘텐츠도 이번 시즌 대탐험에 밀려서 결국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매 시즌 왜 반복이 되냐 하면 기존에 있던 컨텐츠들도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기본 틀은 유지가 되지만 같은 환영이라도 컨텐츠 구조가 달라져요. 보상도 달라지고 결국은 이것도 새 컨텐츠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PoE2 짜증나게 개발자들 대단합니다. 자, 이번 시즌이 역대 최고의 시즌이라는 점은 유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을 정도인데요. 아직 정식 오픈 전에 얼리 액세스 단계에서 이 정도로 매 시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었나? 정말 놀랐습니다. 자, 이번 시즌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대표적인 변화는 첫 번째, 엔드게임 진입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캠페인 끝나고 나면 그냥 덩그러니 맵에 홀로 남겨지고 알아서 돌아라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우리 점오에서는 캠페인 퀘스트에서 엔드게임 퀘스트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각 대표 콘텐츠에 대한 맛보기 퀘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걸 진행하면서 아틀라스 포인트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인트는 다 찍어야 싶어서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 돌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컨텐츠 간의 이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 보통 그 균열에서 시작해서 뭐 심연, 의식, 환영, 그리고 사원과 대타문 순으로 자연스럽게 캐릭터가 강해지면서 난이도도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빌드 파워에 따라서 점점 더 대박을 노리게 되고 더 어렵지만 더 보상이 큰 콘텐츠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엔드게임에 들어서서도 그냥 맵을 주장창 반복적으로 도는 느낌이 아니고요. 목표를 갖고 계획적으로 구역을 확장해 나가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POE1은 사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어요. POE2로 입문해서 이제 겨우 얼리 액세스 0.5 버전까지 해본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 조금 성급할 수도 있는데, POE2는 액션 RPG의 백과사전 같은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액트 구간의 스토리나 그걸 전달하는 서사 방식에 있어서 몰입도가 떨어지는 등 개선돼야 할 포인트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그동안 다양한 게임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던 거의 모든 방식의 콘텐츠를 이 하나의 게임에서 전부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하나가 어설프다면 사실 그냥 욕심부리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할 텐데, 직접 엔드게임 충분히 해보면서 느꼈던 건 충분히 하나하나 깊이가 있고요. 그게 모든 콘텐츠를 파고들 만큼 재미가 있다 보니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남은 얼리 액세스 기간 동안 망할 서버렉 좀 줄이고, 사실 이건 좀 너무한 게, 어떻게 그 RTX 5090에서도 게임이 끊기고 튕길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최적화를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뭐 사원이나 마저 해볼지, 아니면 부캐라도 천천히 키워볼지 뭐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뭐가 불만이에요? 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보기에 신동댕동 보고 있는 것 같아. 요거 보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게 항상 나오더라고.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